안녕하세요. 5 분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잠깐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들어오셨나요? 아, 음, 120명. 이제 계속 들어오고 계시긴 한데, 네, 안녕하세요. 자, 시간상 계속 들어오고 계시긴 하네요. 그래서 아마 이게 첫 시간이라서 지금 줌 설치가 좀 제대로 안 된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어, 이제 이게 기존에 웹엑스를 쓰다가 이제 전환이 되면서 어, 좀 약간 불안정한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계신데, 일단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소리가 잘 들리시죠? 네, 잘 들어요. 네, 이번 주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기도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저기 오리엔테이션은 이번 주에 오리엔테이션만 하고 이제 실제 수업은 다음 주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략하게 같이 수업 전체적인 개요만 한번 확인하고 공지사항만 좀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사이버 캠퍼스 실러버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어 본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주로 인제 줌과 요 사이버 캠퍼스를 통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해당 이어 수업은 컴퓨터 구조 수업이고요. 그리고 전공 필수예요. 전공 필수 과목이고, 3 학점으로 인제 수요일 3 교시, 오늘 지금 수요일 11 시, 금요일 10 시부터 2-3 교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화상 강의실이고, 제 이름은 김우성입니다. 제 연락처는 인제 이메일로 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제 AI공학관 326 호에 있는데, 아 저랑 인제 대면으로 미팅을 요거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이메일 주시고 시간과 날짜를 잡아서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26 호로. 그래서 전화는 거의 연결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확인을 하니까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인제 제 랩 페이지입니다. 뭐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면, 이미 이제 많은 학생들이 보통 인제 리눅스하고 컴퓨터 구조를 온라인 원격 강의를 듣는 학생이 많아 가지고 앞전 시간에 인제 제가 이미 소개를 했는데, 아무래도 인제 또 두 번 듣는 학생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어쨌든 컴퓨터 구조만 듣는 학생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저희는 인제 저는 컴퓨터 네트워크 리서치 랩을 운영을 하고 있고, 주로 인제 네트워크나 커뮤니케이션 관련돼 있는 영역에서의 어떤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토콜이나 구조, 분산 네트워크 구조와 또 인제 뭐 시큐리티, 블록체인 같은 네트워크 시큐리티 관련된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영역으로는 이제 차량 간 통신이라든가 AI 기반의 6G 커뮤니케이션, 뭐 요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예, 대학원생들을 여전히 모집을 하고 있으니, 관련해 가지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제 학교 오기 전에 이제 십수년 동안 이제 여러 개 회사에서 일을 했고, 이제 주로 인제 앞서 얘기했던 분야에 있어 가지고 표준 기술들을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3GPP나 ITU, TTA 뭐 기타 등등에서 일을 했었고, 어 최근에는 인제 뭐 AI 쪽에 뭐 워낙 이슈가 크죠. 그래서 인제 뭐 여러 가지 연구 분야들이 있는데, 주로 인제 뭐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인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 대한 보안, 프라이버시 문제들, 그리고 인제 연합 학습할 때 어떤 인센티브 메커니즘, 데이터나 컴퓨테이션에 대한 자원에 대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인제 뭐 기존에 인제 블록체인 같은 합의 기반의 인제 분산 컴퓨팅 시스템을 이용한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 예를 들어서 합의나 폴트 톨러런트나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IoT 분야에 있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방안들, 또는 인제 시큐리티, 보안 측면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기반의 인제 뭐
새로운 인터넷 아키텍처가 이제 뭐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AI 에이전트 기반의.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사람이 사용하는 네트워크 인터넷이죠. 그죠? 이제 주로 이제 그 엔드 디바이스, 엣지 디바이스의 사용 주체가 사람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점점 기계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머신 투 머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뭐 AI 기술을 이용한 그 샤논 리미스를 넘어서는 다양한 인터넷 기술들. 그러니까 뭐 가령 이제 한 가지 예로 들자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뭔가 인제 그 어떤 디바이스에서 컴퓨터 엔드 호스트에서 다른 컴퓨터로 뭔가 데이터를 보낸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를 보는 주체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인제 주로 뭐 가령 HTML 문서 같은 문서 타입이죠. 그죠? 이 문서 타입이 이제 전달이 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러면 인제 그 브라우저가 인제 그 문서를 뿌려준다 그죠? 그게 뭐 멀티미디어가 들어있든 말든 그건 이제 어쨌든 뭐 이미지 비디오도 문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시각화시켜 가지고 보여주는 게 브라우저죠, 여러분들이 쓰는. 근데 인제 앞으로는 인제 그 데이터의 전달 방식이 이제 그 자체를 어떤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단순하게 클라이언트 호스트로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컴퓨터 여러분들이 쓰는 호스트는 전부 다 에이전트 기반 그러니까 AI가 다 탑재가 됩니다. 그죠? 지금은 이제 당장 컴퓨터가 그냥 여러분들이 브라우징하는 웹 서핑 수준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AI 머신 기반의 인제 엔드 디바이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점점 인제 여러분들 쓰는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뭐 비주얼 데이터를 위해서는 안경으로 바뀔 거고 향후에. 그리고 인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도 인제 음성 베이스로 그죠? 에이전트가 음성으로 이렇게 알려준다든가 또는 인제 뭐 화면에 인제 뿌려준다든가 이런 식인데 그 뿌려주는 데이터나 이미지 데이터나 음성 데이터는 단순히 서버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에이전트가 제너레이션 한 데이터를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뭐 GPT라든가 뭐 클로드나 뭐 기타 제미나이 같은 거 쓰실 텐데 거기서 인제 제공되는 그 데이터는 뭐 레깅을 했을 때 단순히 서버에 뭐 블로그 같은 데이터를 갖다가 가져와서요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고거를 1 차적으로 에이전트가 해석을 하죠. 그죠? 여러 개의 문서를 읽은 다음에 이제 LLM을 통해 가지고 인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리프레젠테이션을 해 주는 게 지금의 인제 AI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죠? 제너러티브 AI.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기반으로 한 인제 디바이스가 미래에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사용된 디바이스 형태예요. 그죠? 지금처럼 인제 사용자가 일일이 뭔가 인풋을 넣고 거기에 대해서 아웃풋을 걸러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에이전트가 대신 해 주는. 그러다 보면 에이전트 간의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죠? 서버 에이전트와 클라이언트 에이전트 간의 통신이 되는데 그럴 때 과연 그 기존에 사람이 읽어 드리던 데이터 타입을 굳이 통신의 네트워킹을 인터넷에서 제공해 줄 필요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제 가령 인제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대한 분산 컴퓨팅 환경이 가령 하나의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 모델로 분산 네트워크 모델로 된다고 하면 자 입력과 출력이 하나의 뭐 인코딩 벡터 스페이스와 디코딩 벡터 스페이스로 나눠지게 되고 그 사이에서는 인제 단순한 인간이 알 수 없는 메시지들만 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형태의 뭐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인제 뭐 여러분들은 우리가 뭐 클로드니 뭐 무슨 제미나이에서 뭐 캔바 이용해 가지고 뭐 이미지 생성하거나 뭐 또는
이미지 인식하거나 뭐 객체 인식이나 뭐 요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유행이 지난 겁니다. 이미 그런 것들은 다 애플리케이션 돼 가지고 다 나온 거잖아요. 이미 있는 기술이에요. 그죠? 그런 이미 있는 기술을 뭔가를 여러분들이 미래에 그걸 공부해 가지고 밖에 나가서 취업 시장을 노린다든가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은 되어 있지 않지만 미래에 뭔가 새로운 분야를 쪼금 더 공부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게 꼭 제가 이제 뭐 네트워크나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인제 많은 기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역량의 영역이라든가 반도체 같은 것들이죠. 그죠? 여전히. 예 요런 물리적인 영역에서의 오히려 쪼금 더 미래에 요구되는 고러한 어떤 인력들이 인제 수급이 더 많이 될 거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여러 가지 뭐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조만간 더 이상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미 뭐 LLM 쪽도 이미 아시다시피 미국의 구글이나 뭐 아마존 이런 데서는 대량 해고가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뭐 그냥 무조건 AI 하는 건 좋지만 AI 분야를 연구를 하신다면 쪼금 더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어느 분야를 갖다 연구할지는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 갑자기 인제 엉뚱한 얘기를 좀 했는데 아직 2 학년이고 이제 뭐 재수강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인제 뭐 군대를 갔다 오든가 3-4 학년, 2년 동안 많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깐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또 그리고 앞전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건과는 인제 졸업 요건이 인제 졸업 논문을 쓰거나 프로젝트를 하거나 또는 취창업을 하거나 뭐 요런 거잖아요. 그중에 인제 요즘에 인제 제가 학과장으로 좀 밀고 있는 거는 학생들에게 인제 졸업 논문을 많이 쓰도록 이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냥 프로젝트 수업에 뭐 어떤 구현을 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는 인제 단순한 그 코딩은 인제 구현 뭐 요런 것들에 대한 역량은 요구되는 역량은 취업 시장에서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안 그래도 주니어 개발자는 인제 인력 수급이 그 뭐냐 채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제 내가 뭔가를 문제를 발견하고 그죠?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AI를 이용을 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량 요런 것들이 인제 가장 미래에 필요한 인재의 역량인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인제 제일 중요한 게 리서치 능력입니다. 연구 능력.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보고 그걸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고런 역량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인제 뭐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인제 뭐 코드라든가 뭐 요런 것들은 인제 AI 도움을 받아서 뭐 바이브 코딩도 할 수 있고 또 심지어 인제 그런 어떤 아웃소싱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인제 좀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진단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그걸 갖다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디렉션을 제공해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제 뭐 졸업 요건 중에 인제 KCI 논문을 하나 작성을 해서 그러한 연구 능력을 한번 어 학습해 보는 거, 배워 보는 것도 졸업 이전에 한번 이제 해볼 만한 내용이기 뭐 기회이기 때문에 이제 뭐 3-4 학년 들어가기 전에 관심 있는 분야의 교수님들 컨택해서 학부 연구생으로 한 2년 정도 열심히 랩에서 공부해서 졸업 논문 쓰고 나가시면은 인제 뭐 개인의 스펙이잖아요 그것도. '내가 1 저자로 인제 뭐 요러한 논문을 냈다.
생각외로 그 KCI 논문, 한글 논문 쓰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기껏 해야지 뭐 다섯, 여섯, 다섯 장 정도 쓰면 되고, 뭐, 한글로 쓰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요즘 뭐 AI가 어지간한 것도 많이 써주니까 애들이. 그래서 저희 랩에도 그 학생 하나가 편입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 학부 연구생으로 와가지고, 이제 편입을 3학년 때 들어왔죠. 그래서 그 친구가 편입, 뭐 지방에 있는 학교 나왔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이제 편입해서 오자마자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 연구 졸업 논문 같이 쓰고 싶다. 뭐 그래서 와서 그래 같이 한번 써보자 이래서 썼는데 그 친구 이번에 졸업했어요 3학년.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미 KCI 써가지고 논문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또 그걸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SCI 쓰고 싶다 그래서 지금 실험을 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대학원 진학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좋은 학교로 가고 싶다 그래서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양대가 있는데 한양대 석사과정으로 들어가 있긴 한데 어쨌든 기존에 이제 자기 학부 때 하던 걸 갖다 지금 또 실험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개인의 능력이 막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열이죠, 그죠? 뭔가 관심이 있고 하고자 하는 어떤 열의가 있으면, 열정이 있으면은, 더, 뭐 많은 걸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발전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좀 더 도전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를 개척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조금 그, 제가 학과장을 맡다 보니 이제 조금 사설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그, 이 컴퓨터 구조는 이제 제가 그 강의 개요는 뭐 컴퓨터 시스템의 기본 설계 원리를 이해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간 상호작용을 학습하는 걸 목표로 한다. 그리고 컴퓨터의 주 구성 요소들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명령어 세트, 그리고 데이터 제어 경로, 파이프라이닝, 뭐 기타 등등 컴퓨터 아키텍처에 관련된 테크닉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 이해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향후에는 설계 및 최적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요 과목의 기여이자 학습 목표가 됩니다. 뭐, 요 밑에 뭐 학습 목표 써놨지만 거의 같은 내용이고요. 성적 평가 방법은 출석 10%, 그리고 이제 거의 이 시험이 70%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시험 성적이 공시가 될 거예요. 그죠? 중간 기말이 객관식 시험인데, 그래서 요 시험 성적이 여러분들의 거의 최종 성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숙제가 한 4번 정도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4~5번. 자, 그리고 이 수업은 온라인 수업이지만, 시험은 대면 시험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4주, 15주에는 꼭 학교에 오셔가지고 시험을 치셔야 되고, 혹여나 이 일부 학생 중에, 이거 온라인 수업이니까 뭐 집에서 아니면은 저기 어디 외국에서 뭐 수업을 들어서 중간 기말고사를 내가 뭔가 대체할 만한 뭐로 어떻게 해보겠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런 거 인정이 안 되고 학교에 와서 시험을 안 치시면 빵점 처리입니다. 빵점 처리되고 혹시나 그런 생각으로 이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은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업의 주교재는 컴퓨터 구조 원리 3.0이고 뭐 책을 읽어보면은 아무래도 이해에 도움은 되겠지만, 제공되는 강의 슬라이드로도 어느 정도 거의 커버가 되니까, 책을 뭐 필요하신 분만 뭐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제하진 않고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니까 당연히 인제 뭐 카메라나 뭐 마이크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뭐 강제적으로 제가 뭐 카메라를 켜거나 그런 걸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꼭 필요하진 않고요. 그리고 주차별 수업은 인제 뭐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이번 주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 인제 진행을 할 겁니다. 컴퓨터 구조, 데이터 표현, 그리고 디지털 논리회로 관련된 내용이 한 2-3주 정도 갈 거고, 기본적인 컴퓨터 구조, 뭐 구성 요소들이죠. CPU, 메모리 같은 거. 그리고 중간고사 치고 그다음에 인제 뭐 캐시 및 보조, IO, 버스 관련된 내용, 그리고 ISA 명령어 스트럭처랑 병력 컴퓨팅 관련 내용을 다루고 15 주에 기말고사를 치게 됩니다. 음. 자, 강의 자료는 이미 강의 슬라이드 다 올려놨기 때문에 보시고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이제 요 내용이 인제 저작권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 배포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제 요 출판사에서 인제 요 제공하는 걸 좀 꺼려해요. 워낙 인제 학생들이 인제 그냥 인터넷상에 배포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작권 문제가 좀 심해서 어 저작권이 있으니 뭐 읽고 뭐 쓰는 데는 자유롭게 쓰셔도 그 배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사이버 캠퍼스 수업 관련해서 질의는 질의응 Q&A 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로 이메일 보내시기보다는 Q&A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관련해서 공지사항 몇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줌은 처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줌 사용 방법이나 출석 관련돼 있는 가이드라인이 이 첨부 파일을 올려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요. 출석 관련해 가지고 좀 민원이 좀 많아요.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데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총 수업 시간의 70% 이상 돼야지 출석이 인정된다, 참여 시간이. 그래서 내가 뭐 접속을 했는데 계속 접속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네트워크가 뭐 좀 끊어지는 바람에 70시간 미만이 됐다.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학생들이 뭐 기본적으로 유선 환경에서나 뭐 실내 환경에서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텐데 일부 학생들이 그 모바일 스마트폰 들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심지어 지난 학기 때 보니까 뭐 어디 제주도에 놀러를 가 가지고 그걸 듣고 있던데, 근데 뭐 스마트폰으로 하다가 막 실수로 자기네들끼리 뭐 떠들고 노는 게 막 너무 막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그죠? 뭐 그 정도는 뭐 귀여운 수준이긴 한데 어쨌든 뭐 참여 시간이 자기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가 70% 이하로 떨어지면 불출석, 결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고런 것들이 향후에 뭐 반영이 된다고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자, 그 외에 인제 뭐 그 무슨 병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결석이 있는 경우에 뭐 정정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출석 정정 같은 경우에는 조교를 통해서 저한테 보내지 말고 조교를 통해서 업데이트 하십니다. 조교 연락처는 공지가 돼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이 이 줌의 계정, 여러분들 줌 계정 만들 때 이메일 넣잖아요. 등록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메일, 줌 계정 이메일과 여러분들 학사 행정에 있는 이메일, 그 학사 행정에 있는 이메일이 스마트 출결 시스템 이메일과 동일합니다, 자동으로. 그게 일치해야 됩니다. 뭔 얘기냐면 스마트 출결에서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는 그 학사 행정에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제 여러분들이 줌 미팅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줌에서 출결 로그를 긁어갈 때는 줌 계정에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로 가져가요. 근데 인제 그 줌 계정에 그러니까 줌에서 로그를 회의 로그를 갖다가 이제 이 스마트 출결 시스템에서 긁어가 가지고 그걸 파싱해 가지고 인제 그 스마트 출결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요, 날짜 시간에 맞춰 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 줌 계정 이메일이 학사 행정 이메일이랑 다르게 되면 줌 계정에서 가져왔는데 '얘는 학사 행정에 여기 스마트 출결에 없는 애네?' 이러면 그냥 버려 버립니다, 그냥. 어. 그러면은 스마트 출결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석 처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메일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이메일은 제발 섞어 쓰지 마십시오. 응? 뭐 네이버 이런 거 제발 학교에서 쓰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개인 사생활에 쓰시고 학교에서 쓰시는 거는 제발 학교 이메일만 쓰시기 바랍니다. 학교 이메일. 그래서 줌도 학교 이메일로 가능한 한 써서 쓰시고 학사 행정이 있는 이메일도 학교 이메일로 써 주시기 바라요. 특히나 외국인 학생들 주의 바랍니다. 외국인 학생들. 외국인 학생들이 이게 뭐 한글 우리나라 말 잘 못 알아듣고 막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뭐 출석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본인이 그 한국어 이해가 떨어지면 조교를 통해서 출결 방식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출결 업데이트는 학기 중간중간에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뭐 병결로 해가지고 증빙을 제출했는데 왜 업데이트가 안 됐냐? 아직도 결석이다. 자꾸만 이메일 보내고 그러지 마십시오. 조교 괴롭히지 말고 그 결석 여부는 기말 이후에 학기 마감 전에 최종 성적 등록 전에 한번 확인을 합니다. 조교가. 그래서 확인을 최종 요청하기 때문에 엑셀로 그때 보시고 내가 제대로 뭐가 좀 나 출석으로 정정했는데 아직도 결석 처리가 돼 있네. 그러면은 그때 다시 요청해 가지고 업데이트 하시기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메일 보내거나 조교한테 그런 내용들 지우지 마시고 보낸 메일들 잘 관리하셔 가지고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아마 조교가 잘 관리해서 그런 경우는 없기야 하겠지만 어쨌든 기말에 한꺼번에 출석 업데이트를 한다. 그리고 출석에 마지막으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출석에 목매지 마십시오. 출석 가지고 성적이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거의 10% 밖에 안 들어가고 대부분 중간 기말고사로 평가가 끝나니까 결석 한두 번 한다고 성적이 바뀌진 않아요. 조교 연락처 여기 남겨뒀습니다. 혹시나 조교한테 이메일 보내고 연락을 했는데 전혀 회신이 없다. 그럼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어떤 조교한테 이메일 보냈는데 전혀 회신이 없고 연락도 없습니다. 뭐 하루 보내고 연락이 안 왔다고 막 그러지 마시고 보냈는데 한 5일 정도 지났는데 소식이 없다. 라고 하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조교가 문제가 있는지. 자, 숙제는 사이버 캠퍼스를 통해서만 제출 가능합니다. 데드라인 확인하시고 꼭 시간 내에 제출하시고 이메일 접수 안 받습니다. 이메일 보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메일로 보낸 저기는 안 받습니다. 이 성적은 저기 숙제는 꼭 그리고 일부 학생들이 뭐 50 무슨 막 데드라인 59분에 막 제출하다가 뭐 웹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출이 안 돼요. 어쩌요.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 익스큐즈가 안 됩니다. 그게 뭐 숙제를 59분에 낸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가능한 한 여유가 있게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사이버 캠퍼스가 아무리 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셧다운이 돼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10분 이상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는 지금 지난 10년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마지막에 몰아 가지고 1 분, 2분 이렇게 해서 제출하지 마시고 충분히 여유 있게 나이버 캠퍼스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자, 이 정도로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해 드릴 부분은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오늘은 괜찮습니다. 오늘 첫 주차는 오리엔테이션은 어차피 수강 정정을 해서 이번 주에 들어오는 학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첫 주차는 출석 체크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에 뭐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출석은 다음 주부터 체크합니다. 그리고 계정이 학교 이메일이 아닌 경우는 인제 저기 다시 설정에 가셔 가지고 학교 이메일로 혹은 학교 이메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사 행정 이메일과 줌에서 사용하는 이메일이 동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같은 메일이면 학교에서도 지메일만 쓴다 그러면 지메일 관계없습니다. 뭐 줌에서 쓰는 것도 같은 지메일이다. 관계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일치를 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메일을 써라. 이것저것 쓰지 말고 하나만 써서 하시면은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험이 다 다른 수업 시간과 겹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수업 시간에만 합니다. 수업 시간에. 지정돼 있는 오늘 같은 수요일 또는 인제 이게 언제 있죠? 수업 시간이? 수업 시간이 금요일에 있죠? 그래서 오늘 아니면은 금요일 이상 교시에 수업이 저기 시험이 있기 때문에 겹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수업 문제가 아니라 그쪽 다른 교수님 수업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런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 겹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절대. 만약에 다른 교수님이 해당 우리 수업 시간에 시험을 치고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 네트워크 환경이 좀 되게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실 수는 있는데 전체 세션 유지 시간 70%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뭐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